이런 식으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에 툭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찌 핸드백이 27살 컨시어지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이었죠. 피해자 강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마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죠. 기록! 웃기고 있네! 당신이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가해자 이유진의 히스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임원인 이사 남편 지위를 앞세운 오만함이었죠. 그런데 라운지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줄은 말이죠. 그랜드 호라이즌 리조트 15층 프리미엄 멤버십 라운지, 토요일 오전 11시. 크림색 대리석 바닥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클래식 음악이 공간 전체에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데스크 앞에는 강서윤이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27세의 그녀는 짙은 남색 테일러드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백을 팔에 걸친 채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유진이었죠. 43세인 그녀는 구찌의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유진이 데스크 앞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고객님, 회원카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며 약간 거친 목소리로 말했죠. 회원카드를 보여달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서윤이 카드를 받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은 회원 등급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등급으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손민호 이사 부인이에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라운지 입장은 어렵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규정,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 호텔 임원 와이프라고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 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규정 따져가며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감히 나한테. 서윤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내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구찌 핸드백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서윤의 머리 쪽으로 강하게 내리쳤죠. 툭 하고 내리치는 무거운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라운지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유진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에 맞은 이마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죠.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서윤이 데스크 아래쪽 서랍을 조용히 열어 사건 접수 양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71세의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작업복 가슴팍에는 영어로 시설관리팀 강이라는 소박한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강태준은 화분대 근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수십 년간 사람을 다뤄온 경험이 만들어낸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유진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록!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핸드백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라운지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그랜드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이 거대한 호텔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파문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화요일 오전, 강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 뒤쪽까지 아팠죠. 거울을 보니 이마에 멍은 더 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라고 했죠. 서윤은 휴대폰 문자로 병가 신청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죠. 김 매니저님, 몸이 아파서 며칠 쉬겠습니다. 강서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푹 쉬세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자 뒤에 숨은 의미를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도 회사도 모두가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목요일 오후 서윤은 그랜드 호라이즌을 방문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프리미엄 라운지 리셉션 데스크에는 이미 새로운 얼굴이 앉아 있었죠. 23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네요. 서윤이 박선미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아, 서윤 씨? 일손이 부족해서 임시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죠. 자신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선미가 서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윤 씨,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선미가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담겨 있었죠. 저번에 그 일 말이에요. 그분이 임원 부인이에요. 송민호 이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서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사건 접수는 취소하고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규정은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요. 서윤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계약직이고 저들은 다르거든요. 서윤은 억눌린 감정을 삼켰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선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도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한편 보안실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1세의 보안팀장 최동욱이 책상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서윤이 작성한 사건 접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욱은 평생을 이 일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원칙적인 성격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죠. 책상 위에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팀장님, 영업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사건 관련해서 상층 결제 대기 중이라고 하시네요. 동욱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상층 결제 대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결국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날 오전 프리미엄 라운지의 CCTV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이유진이 강서윤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욱은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되는데. 그날 밤 서윤은 자취방에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 사용지 위에 펜을 올렸지만 쉽게 글자가 써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나만 지는 거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서 온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내부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로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죠. 2024년 10월 5일 오전 11시경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이유진 고객, 송민호 이사 부인의 직원 폭행, 모욕,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서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서윤. 신고서를 완성한 서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릭. 신고서는 곧바로 비서실 상층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호라이즌 지하 보안실에서는 최동욱 팀장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 핸드백으로 강서윤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리고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참아내는 모습까지.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되는데. 동욱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죠. 강태준이었습니다. 야근하시네요, 팀장님. 아, 강 반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평상시와 달랐죠.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프리미엄 라운지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욱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보시려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동욱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니터를 돌렸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유진의 거친 목소리,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강서윤이 참아내는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이곳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태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강 반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나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내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 직통 전화였죠. 여기 보안실입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릴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동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회장실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전화로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아드릴게요. 태준이 전화를 끊고 동욱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이 영상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료도 함께요. 네. 그런데 강 반장님은 도대체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태준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욱이 받아보니 거기에는 호라이즌 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회장님. 그럼 강서윤 씨는? 동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마주쳤던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회장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씨 강서윤. 오늘 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준이 보안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 동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그 노인이 항상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는지, 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강서윤, 강 회장과 같은 성씨. 한편 집에서 신고서를 보낸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서윤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이유진이 사교 모임 멤버들과 점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나오는 테이블에서 여성들의 수다가 이어졌죠. 요즘 호텔 직원들이 정말 버릇이 없더라고요. 유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43세인 그녀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옆에서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말이에요. 어떤 계약직 직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교육을 좀 시켰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역시 유진 언니.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다른 멤버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화제거리일 뿐이었죠. 유진은 단톡방에 이 내용을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계약직이 저한테 말대꾸하길래 정말 참을 수 없더라고요. 교육 좀 시켰죠. 사모님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언니 최고. 그래야 버릇을 고치죠. 요즘 애들 진짜 건방져.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유진을 맞은 남편 송민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6세인 그는 거실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죠.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진이 화를 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모르겠어요? 요즘 분위기가 어떤데? 직원 폭행 같은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사에서 정기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다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지 뭐. 유진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영업본부 이사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일어난 모든 장면이 한 사람의 눈에 생생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날 적어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71세인 그는 돋보기를 쓰고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았죠.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창밖으로는 그랜드 호라이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는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7세 강서윤의 직원증 사진이었죠. 그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회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조직은 그것을 덮으려 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랜드 호라이즌의 미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내일 아침 일찍 본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회장의 모습으로 말이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익명 커뮤니티에 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그랜드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 폭행 사건이었죠. 임원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덮으려 한다고 하네요. CCTV 증거도 있다는데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나요? 직원 인권이 뭐죠? 증거는 있나요? 그랜드 호라이즌 불매해야겠네요.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러 SNS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직원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대화 소리가 많았고 모두들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강서윤 씨 소식 들었어요? 임원 부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대요. 회사에서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죠? 직원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의 김주연 씨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VIP 고객이 소리 지르면서 왜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 직원 취급받고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전체 조직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죠. 평소에도 갑질에 시달렸던 경험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라운지 매니저 박선미도 동료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이나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매니저님도요? 우리는 서비스직이니까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선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진이 사교계 단톡방에 올렸던 글이 누군가에 의해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죠.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계약직이 저한테 말대꾸하길래 정말 참을 수 없더라고요. 교육 좀 시켰죠. 이 캡처 이미지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교육이라니? 이게 폭행 자랑인가요? 저 사람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랜드 호라이즌 절대 안 갑니다. CCTV 영상 공개 요구합니다. 오후 2시 송민호의 사무실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인터넷에 저희 회사 관련 글이. 민호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익명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SNS에서도 관련 글들이 퍼지고 있었죠. 조회수는 이미 수만 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 유진의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그래, 너 또 뭔 짓 했어? 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너 단톡방에 뭘 올렸어? 그냥 사모님들이랑 이야기한 거. 왜? 인터넷 봐. 너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부랴부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프리미엄 라운지 폭행? 관련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캡처를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퍼진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죠. 그랜드 호라이즌 불매운동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그만해. 당신이 다 무너뜨렸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뭘? 난 그냥 내일 회장님께 불려가야 돼. 프리미엄 라운지 사건 때문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회장님한테 직접 호출당한 건 처음이야. 그것도 이런 일로.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유진도 이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직원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다시 한번 인터넷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군. 그는 내일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회장으로서 그리고 창립자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송민호 이사 부부 회장실 소환. 관련 부서장들도 모두 참석시키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간판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내가 만든 이 회사의 철학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그랜드 호라이즌은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될 것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이제 큰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서윤은 여전히 출근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죠. 어떤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피하는 듯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그녀가 이미 며칠 전 제출한 내부 신고서는 비서실을 거쳐 여러 부서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경로로도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랜드 호라이즌 관련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유진이 사교계 단톡방에 올렸던 글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호라이즌 20층 회장실에서는 강태준이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죠. 익명 게시판, SNS, 그리고 사내 게시판까지. 태준은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분노, 고객들의 실망, 그리고 사회의 비판까지 모든 반응을 파악하고 있었죠. 특히 직원들의 댓글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말 이래요. 고객이 갑이고 직원은 을. 관리자들은 항상 고객 편만 들어요. 강서윤 언니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비서에게 내선을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에 변경이 있습니다. 송민호 이사와의 면담 전에 강서윤 씨를 먼저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8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후 임원회의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해 주세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건물 아래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송민호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이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민호의 휴대폰에는 여러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인터넷 봤어? 괜찮아? 이사님, 내일 회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그만해. 당신이 다 무너뜨렸어. 민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뭘? 난 그냥 단톡방에 올린 거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랜드 호라이즌 불매운동까지 생겼다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매운동이 뭐? 같은 시각 보안실에서는 최동욱 팀장이 다시 한번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강태준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따라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CCTV 원본 영상, 사건 접수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문서들. 동욱은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셨다니. 그는 중얼거리며 봉투에 USB를 넣었습니다. 함께 들어갈 보고서도 꼼꼼히 검토했죠. 날짜, 시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모든 게 바뀌겠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자 태준은 다시 한번 인터넷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그랜드 호라이즌 직원 폭행 사건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오히려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군. 그는 내일의 계획을 최종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회장으로서 그리고 창립자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개관 당시의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초기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회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진짜 그랜드 호라이즌을 되찾을 시간이야. 한편 자신의 자취방에서 서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자신이 제출한 내부 신고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직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내가 잘한 걸까? 서윤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서 온다. 맞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랜드 호라이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될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그랜드 호라이즌은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이제 큰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긴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그랜드 호라이즌 20층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여러 명이 앉아 있었죠. 송민호 이사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그 옆에 이유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선미 라운지 매니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최동욱 보안팀장은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회의실 한쪽에는 비서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랐죠.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유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청소부는 왜 여기?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곧 멈췄습니다. 태준이 회의실 끝자리가 아닌 상석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이 청소 모자를 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의 눈빛은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었죠.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했죠. 호라이즌 그룹의 회장이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유진의 입이 벌어졌고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선미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저분이 창업주이신 강태준 회장님이시라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을 이 회사에 다녔지만 창업주를 직접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8년 전 은퇴하셨고 이후에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요. 현재는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을 더욱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환경미화원 차림으로 자신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놀랐겠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회사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회장실에 앉아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태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모니터가 켜졌죠. 이것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그날 오전의 장면이었죠.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유진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이유진의 거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호텔 임원 와이프예요. 그까짓 규정 따져가며 손님한테 이래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면 속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이 강서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핸드백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까지. 퍽! 이런 식으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화면 속 서윤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태준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곳의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유진 씨,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을 상대로 말이에요. 유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어서 그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송 이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죠. 그게 관리자의 역할입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태준은 선미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매니저, 당신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서요. 그런 조직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이 다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때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랜드 호라이즌은 그 철학을 잊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송민호 이사는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영업본부 이사 직책을 박탈하고 일반직 사원으로 전보 발령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죠. 둘째, 이유진 씨는 호라이즌 그룹 전 시설 출입을 영구 금지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여 모든 고객과 직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 강서윤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태준이 비서에게 손짓하자 그녀가 준비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직원 보호 헌장을 복원하겠습니다. 첫째, VIP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즉시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둘째, 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셋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직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일부 VIP 고객들의 반발이. 태준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송 이사, 그런 생각이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직원의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 고객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VIP는 직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모실 고객이 아니에요. 태준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사의 진짜 자산은 건물도 매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그랜드 호라이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송 이사, 당신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일해보세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말에는 엄격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유진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곳 출입이 금지됩니다. 송 이사는 인사팀에서 새로운 발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태준이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오늘 중으로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고 있었죠. 태준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폭탄이 터질 것 같았죠. 태준이 천천히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서윤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강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마의 멍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 서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특히 유진은 자신이 폭행했던 직원이 이런 자리에 나타난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죠. 서윤이 회의실 한쪽에 서자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쳐가며 원칙을 지켜낸 그 용기를 보인 강서윤은 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녀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모든 사람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강서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그녀의 성이 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강서윤, 강태준, 또 다른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상대가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회장님의 손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동욱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며칠 전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보여주신 명함, 그리고 같은 성씨. 선미는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참으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랜드 호라이즌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현장에서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윤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배운 것은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회사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선미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물론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서윤에게는 절대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정말로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으니까.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내 손녀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조직은 이를 덮으려 했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했다.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무례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유진 씨.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회장의 손녀든 일반 계약직이든 말이죠. 태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렴. 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었고 모두들 참고만 있었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냈을 때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 회사가, 할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 그게 정말로 지켜지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진짜 리더십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시험받는 법이다. 넌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다. 그는 다시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모든 결정은 내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송 이사와 이유진 씨는 잠시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가 나가면서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아니 강서윤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매니저님. 저도 이해해요. 동욱 팀장도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회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고 태준과 서윤, 그리고 민호 부부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송 이사, 오늘부터 당신은 현장 관리팀으로 발령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진짜 일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유진 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존엄성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유진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민호가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뒤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윤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태준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아, 네 할아버지. 힘들었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준이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이 회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네, 할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전경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랜드 호라이즌 리조트 15층 프리미엄 멤버십 라운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공간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후 4시경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강태준과 강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새로 걸린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장 강태준. 간단하지만 무게감 있는 문구였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메시지였죠.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맞을 때도 그 이후에도. 태준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내가 스스로 맞설 수 있나 보고 싶었다. 그리고 넌 해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곳을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용기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할아버지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지킬 때 생긴다는 걸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윤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제 이곳을 내가 지켜라. 할아버지는 늙었다.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야. 라운지 리셉션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하고 싶은데요. 네, 회원 카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며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상호 존중이라는 주제였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참여했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박선미 매니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격려했죠. 고객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선미가 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이제 직원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진 것이죠. 이런 분위기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한 단골 고객이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화는 프리미엄 라운지뿐만 아니라 전체 호텔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층마다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그랜드 호라이즌 직원 보호 지침 1.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폭행 발생 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세요. 3. 회사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4. 24시간 직원 보호 핫라인 내선 9999. 고객 불만 처리 과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원과 고객의 입장을 공정하게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송민호는 일반직으로 발령받은 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민호가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님, 아니 민호 씨, 요즘 어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일에만 몰두하니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민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워가면서요. 이유진은 출입 금지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교계에서도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죠. 일부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랜드 호라이즌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았고 고객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존중했죠. 어느 날 오후 한 VIP 고객이 라운지에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하지만 직원의 대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규정? 내가 VIP인데. 고객님도 소중하시지만 저희 규정은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당당했고 매니저도 뒤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고객은 이해했고 오히려 직원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했죠. 좋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호텔이라니 오히려 더 신뢰가 가네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라운지의 분위기도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배웅했고 고객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서윤이 리셉션으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로서 현장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리더의 모습을 서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는 내가 지켜야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준이 라운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윤이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태주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그랜드 호라이즌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로비에서는 저녁 시간 고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입니다. 태준이 호텔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의 대형 간판이 저녁 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태주는 며칠 전 경제신문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직원 보호 시스템으로 업계 주목. 사람이 먼저 철학, 고객 만족도도 상승. 직원 행복이 곧 기업 경쟁력. 기사는 긍정적이었고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죠.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네요. 고객도 직원도 모두 존중받는 회사, 멋지네요. 그랜드 호라이즌 다시 가봐야겠어요. 불매 취소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네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한 사람, 강서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출근길에 그랜드 호라이즌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건물이 아름다웠죠.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 씨. 동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도 밝게 답했습니다. 함께 로비로 들어가며 직원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육 있다며? 응, 고객 응대 매뉴얼 개정된 거 배우는 거래. 드디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생기는구나. 직원 휴게실에서는 더 이상 불평이나 푸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갔죠. 요즘 일하기 참 좋아졌어. 맞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회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랜드 호라이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품격이 모여 만들어낸 그랜드 호라이즌은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강태준이 꿈꿨던 회사.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 꿈이 이제 다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그랜드 호라이즌의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사람이 먼저인 그날까지, 그랜드 호라이즌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 강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직원들 모두 웃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 제가 잘 지킬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서윤아. 너라면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잊지 마라. 서윤이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랜드 호라이즌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호라이즌의 간판.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빛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그곳에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마중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